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길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다 사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민사 문제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차용 사기, 형사와 민사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차용 사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차용 사기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거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 설명 없이 돈을 빌려갔다면 단순한 채무불이익 문제를 넘어서 사기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갚지 못한 경우라면 보통은 민사상 채무불이익에 해당합니다. 결국 관건은 애초에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어떤 걸 근거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수사기관은 차용사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가장 먼저 피고소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용정보를 들여다보면 카드 연체 여부, 대출 상황, 신용등급 추이 등이 나오는데요. 돈을 빌린 시점과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이 맞물린다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또 집이나 차량,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는지, 직장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결국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차용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가능한 범위에서 정황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주거 형태, 차량 소유 여부, 직장이나 급여 수준 같은 자산 수익 관련 정보, 그리고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행동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신용조회를 하거나 금융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고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요. 조사실에 들어가서 돈 떼인 걸 받으려고 왔다라고 말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 절차의 목적은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수 목적만 강조하면 수사기관이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장이나 진술조서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민사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기사건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서 사실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정리를 하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사기 성립 요건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은 피고소인의 신용상태, 재산 수입 여부, 돈을 빌린 뒤의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자력이 부족했다는 정황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할 때는 진술 표현과 태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국 차용사기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특수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경험 있는 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사기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고요. 더욱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실제 사례에 맞는 법률 조언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